안녕하세요. 저는 30살 평범한 여성이고 중소기업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직원이 6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팀 규모도 작은 편이지만 나름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아서 제가 최연소 팀장입니다. 그 덕분에 주위에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연봉이 크게 꿀리지 않을 정도예요. 24살부터 돈도 착실히 모은 덕에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년 정도 교제 중인 남친은 저보다 7살 연상이고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랑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친누나분이 대신 맡아주고 계신 쇼핑몰이 있고 잘은 모르지만 오토로 돌리고 있는 사업체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의 좋은 동네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에서 혼자 살고 있고 적어도 저랑 경제적인 여건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순쯤부터 남친이 나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벌어와도 괜찮아? 우리 투룸에서 시작해도 괜찮을까 같은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하면서 계속 밑밥을 깔기 시작하더군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가끔씩 힘들다는 이야기도 툭툭 던졌습니다. 저도 걱정되면서도 그럴 때마다 지금 순간만 잘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며 남친을 다독여줬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쯤 남친이 아무래도 사업을 다 접어야 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 많이 했고 집 포함해서 개인 재산까지 담보로 대출받았지만 자금줄이 아예 막혀버린 상황이라 더 버텨봤자 손해만 늘어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아마 다 정리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거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빚 없이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까지 덧붙여서요. 누나분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사실 그것도 수수료와 인건비가 많이 나오고 세금도 많이 올라 앞에서 벌고 뒤로는 까먹은 지 오래라며 언제 폐업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 다 정리하고 나면 지인이 소개해준 직장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절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고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까지 하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잣집 만화님이 될 줄만 알았던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셨고 남친과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셨어요. 친한 친구들도 다들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절 설득했고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 줌도 남지 않은 채 빈털터리가 돼버린 이 남자와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나도 나이가 있는데 헤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 내적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저 못된 여자고 속물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를 슬슬 넘어가고 있는 나이인데다 평생 인생에 걸린 문제다 보니 감정적으로만 행동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시작은 남친의 경쟁력에 끌려서였지만 만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이미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진 상태였기에 사람들 말처럼 무자르된 남친과의 관계를 끝내자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어요. 남친에게선 2주 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고 결국 계속 갈등하던 끝에 남친에게 연락해서 어제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 언젠간 다시 재기할 거라고 믿고 있다. 나도 벌만큼 버니깐 정 안 되면 둘이 같이 열심히 살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 하며 헤어지지 않을 거란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제 나름대로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었다네요. 사업 전혀 힘들지 않고 빚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보고 지조 있고 평생을 믿고 함께할 배우자감이라며 모든 결혼 비용은 본인이 다 부담할 테니 모은 돈은 집에 전부 드리고 몸만 오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며 정색하니 어쩔 수 없었다며 이해해달라는데 더 들을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네가 이제 어딜 가서 그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날 거냐며 남친 입장도 이해가 가니 한 번만 눈 감아주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번 일로 미안해서라도 앞으로 더 잘해줄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딴 시덥지 않은 테스트 때문에 그동안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안 잡힐 정도로 힘들어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져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내적 갈등으로 고뇌할 때 그 사람은 그걸 지켜보면서 즐겼을 거라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솔직히 학벌, 외모, 집안 딱히 빠지는 거 없고 본인 능력도 좋은 남친 같은 사람을 제가 또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조건으로만 따지자면 남친은 저한테 가분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남친한테 너무 실망했고 앞으로도 계속 남친을 신뢰하고 존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를 못 믿었던 걸까요? 그렇게 믿음이 안 갈 정도면 그냥 헤어지면 될 것을. 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 말씀대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줘야 하는지 참 답답하고 우울하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그냥 이중잣대가 너무 역겨운데요. 자기는 이것저것 기준 세워놓고 여기에 통과를 못하는 여자는 나랑 결혼할 자격이 없지 하고 생각하면서 여자는 아무 조건도 안 보고 자기한테 무조건 헌신하길 바라는 건 그냥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저 상황에서 여자가 좋아요. 사실 나도 이번에 파산해서 빚이 몇천 정도 생겼는데 서로 쌤쌤이네요. 함께 열심히 갚아 나갑시다. 했으면 비명 지르면서 도망쳤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댓글. 애초에 테스트를 해서 자기 기준에 불합격이면 버리겠다고 저쪽에서 먼저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어차피 오래 못 갑니다. 나를 여차하면 버리고 치우면 그만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함께합니까? 세 번째 댓글. 결혼에 살다가 시부모 관련 테스트, 남편 누나 관련 테스트 등 통과 못하면 그때는 이혼당하나요? 평생 어떤 형태로 닥칠지 모르는 테스트에 신경 곤두세우고 언제 버려질지 몰라 불안증에 시달리며 살 듯하네요. 네 번째 댓글. 님은 남친의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남친은 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님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바로 신뢰라는 테스트. 거기다 은근 본인이 위라는 자각이 있으니 감히 내용력에 올 거면 기준은 넘어야 한다라는 선민 사상이 밑에 깔려있는 게 느껴지네요. 결혼은 동등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나이 차는 크게 의미 없게 돼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남친이 대놓고 뭉개고 넌 내 미치다. 그걸 인정하면 내가 편하게 해줄게 한 거죠. 아마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님은 아닌 것 같지만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댓글. 쓰니 부모님은 결혼해서 딸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돈 많은 사이면 다 용서하고 살라고 하실 것 같네요. 남친도 남친이지만 돈 없다고 했을 땐 헤어지라고 했다가 거짓말이라니까 다시 만나 결혼하라는 쓰니 부모님도 실망입니다. 딸 마음보다는 쓰니가 모은 8천 받는 게 더 중요하신가 봐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